번째 이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이제 기레기툰, 네. 기레기툰인데 바로 이거 완성되지 않은 걸 제가 올려놨네요. 정진석 편 네. 기레기. 아니 기레기인데 왜 정진석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예. 근데 정진석이 네. 한국일보 기자 생활을 15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5년이나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도 네, 많이 받았는데요?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난 뭐 흠잡을 게 없을지 알고 대충 봤더니 뭐 상 받은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또 기사를 봐야겠지만 네. 정진석이 고려대도 졸업하고 네. 바로 입사해서 15년을 네. 일했잖아요. 그리고 네. 정치 경력도 굉장히 사실 많아요. 지금 그렇죠. 5선이고 네. 이명박 때 정무수석 비서관도 네. 했고, 또 지금 뭡니까 그 국회 사무총장, 사무총장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국회 부의장, 네. 그 지금 비대위원장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뭐 몸집이 큰 네. 그런 정치인인데, 가만히 보면 입이 너무 더러워요. 네. 더럽다는 표현도 너무 심한가요? 망언제주기. 망언제조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진석의 했던 망언들을 탁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대표적인 게 세월호 망언이죠. 세월호 5주기. 세월호가 금년에 8주기였고 네. 2019년에 5주기 행사를 했어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심 곳곳에서 추모 행사 했다. 네. 아마 세월호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렇죠. 그 날이 되면은 추모 행사가 항상 있을 겁니다. 네. 항상 있을 거예요.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사회적 참사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성수대교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구 지하철 그쵸. 참사도 있었고. 근데 물론 그거를 추모하는 행사들이 있긴 있지만 막 이렇게 크게 하는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세월호하고는 달라요. 5.18 이후 그치. 거의 세월호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80년대에 실제로 5.18 이후에 네. 우리 사회가 5.18 이전과 이후로 그렇죠. 나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2000년 들어갔고는요, 분명하게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네. 나뉘는 게 시점으로 세월호 참사는 굉장히 큰,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우리 이 사람들한테 트라우마를 준 네. 사건인데, 이거 5주기를 하는데 도심 곳곳에서 추모 행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사 보면 놀라는 게 뭐가 있냐면, 보수단체들 맞불 집회를 열어요. 그렇죠. 맞불 집회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세월호 때부터예요. 세월호 때부터.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도 맞불 집회하면서 네. 이런 흉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앞에서도 네. 맞불 집회처럼. 네. 야, 이거 도대체 어떤 나라 사람들이 소녀상은 모르겠어요. 완전 포위돼 있어요. 완전 그러니까요. 포위돼 있어요. 지금 극우 세력들한테. 그 수요일날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못 하잖아요. 매번.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거냐면 이용수 할머니 사건 터지면서부터 그때부터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전에는 참. 한 그 두세 명 정도 와가지고 쌍욕하고 뭐 일장기 들고 그랬는데 네. 그 이용수 할머니가 물꼬를 터줬죠. 그냥. 네.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도대체 일본 구구도 아니고 한국 그러니까. 구구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그 식민지 끝나고 이제 해방 이후에 네. 일본으로 가는 그 애들 있잖아요. 네. 그 일본으로 가는데 한국에 남아 있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네. 씨 뿌리고 간 자식들. 네. 근데 그 수가 네. 네. 어마어마하대요. 어. 그 수가. 실제로 예. 우쩍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지금 갑자기 이제 브랜드 생각나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무슨 우리 그 일본에 있는 뭐 제일교포를 네. 가리켜서 무슨 말을 붙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고유의 그 일본으로 부모들 이제 가고 남아 있는 고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 따로. 그러니까 그것들은 구구라고 하면 안 돼요. 우파라는 말 붙이면 안 돼요. 네. 세상에 이런 우파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부모를 기다리면서 언젠가 일본이 다시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자기들은 귀족이 돼서 뭐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예. 야 진짜 흉측하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가 아니야 하는데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닌 거네요. 예. DNA도. 예, DNA도 그렇고 다 조상 모신 일본 조상 모시고 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세월호 추모 행사 관련해 가지고 기사 나오면은 이렇게 보수 맞불 집회 같은 것들 기사 많이 되면서 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거의 오주기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오주기 때부터 이런 우파 정치인들도 네.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막말을 막 쏟아붓는 거죠. 네. 이 당시에 그 누굽니까? 이 차명진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렇죠. 또 김문수도 그렇고 근데 정진석도 이때 거들었죠. 어떻게 거들었냐? 참 얍삽해요. 본인이 직접 하는 말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누구한테 받은 것처럼 그렇죠. 하면서 항상. 이렇게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고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추모 행사잖아요. 추모는 원래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추모하는 걸 가지고 이걸 왜 우려먹는다고 하는지 이게 왜 징글징글한 건지 5.18 우려먹는다고 나는 어이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추모인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파라는 게 원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뭐라고 하냐면 이 얘네들 보수 애들이 세월호는 해양 사고다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다. 저는 그 말 맞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지상이 아니잖아. 해양 사고고 분명히 교통사고인 측면도 있어. 근데 우리가 분노하는 거는 세월호가 뭐 해양 사고가 아니고 교통사고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수학여행 가다 사고 난 거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고 났을 때 사고라는 거는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거든요. 네. 사고 난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 난 것까지 그거 뭐라고 해? 날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음모론도 있잖아요. 일부러 무슨 꺾었다느니. 근데 난 이런 음모론인데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여간 뭐 운전을 잘못했던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고가 났어.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이유인 거죠.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 사고 난 것 때문에 국가한테 박근혜한테 책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국가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컨트롤 타운 사라지고 그럼요. 8시간 그냥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잖아. 도대체 국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죠. 사고 나면은 다 죽는 거야? 사고 나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건데 그걸 묻고 있는데 얘네들은 프레임이 이상해요. 계속 이거는 뭐 해양 사고다, 뭐 교통 사고다 그러는데 누가 뭐래? 지금 이태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태원도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 이태원도 그거 아니에요? 놀러 가서 죽었다. 놀러. 아니 놀러 가면 어때? 놀러 가면 어때? 그렇죠. 타깃타깃 놀러 가는 거지. 세월호도 놀러 간 거예요, 애들. 네. 근데 놀러 갔다가 사고 나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놀러 가다가 사고 났으면 국가가 방임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무슨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근데 정진석이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진짜. 이 딱 징글징글하다. 기레기 기법이에요. 기레기 기법. 기레기들이 어디 게시판 같은 데서 긁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했다더라. A가 쓰고 B가 받아 쓰고 서로 주고받고 지가 써놓고 지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특히 외신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 글을 쓰고 외신이 글을 인용해. 그럼 다시 자기가 외신을 인용해.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악랄한 게 인용을 하면요. 사실 거기에 본인이 동의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인용한다고 해서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나 그냥 가져온 거야. 그게 아니죠. 비겁한 거지. 이렇게 인용하면서 유포하고 말하는 게 내가 거기에 동의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동의하니까. 근데 이런 게 대한민국 보수 정치, 중진 정치라는 게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2019년 4월 16일 세월호 5주기 때 정진석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건데 뭐냐면 사실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는요. 진짜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너무 많이 벌어져요. 비정상이 정상. 그치. 비정상의 정상화. 특히 일본과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일본이 군사 대국 그리고 또 전쟁할 수 있는 국가 헌법 개정 같은 거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해야만 하는 곳이거든요. 너무 맞죠. 당하는 거죠. 우리가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경험이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그 목소리를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는 일본하고
군사훈련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군사훈련을 왜 안 하냐? 일본은 군대가 없거든요. 자위대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군대하고 일본 자위대하고 왜 훈련을 해? 그렇죠. 군대도 아닌데. 예. 국방력이 얼마큼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은 군대가 없어요. 단체죠, 실제로. 단체. 단체야 그냥.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위대를 군대처럼 인정해갖고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한다? 군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평화 헌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죠. 물건 근데- 떼주는 거지.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너무 쉽게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네.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정부 사과하라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바른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한미일 동해 군사훈련 관련해서 발언을 한 거야. 그거 가지고 이제 정진석이 한마디 하는데 난 이게 진짜 기가 막혔어. 뭐라고 하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을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뒤에 보면은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열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야, 난 이게 보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고종과 그 명성황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네, 저는 절대로 그때를 좋게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식민지 근대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 맹아론이라고 해서 뭐 고종이 계속 있었으면 뭐 자본주의가 되출 수도 있어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네. 그래서 고종에 대해서 명성황후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조선 사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진석이 말하는 거에 100% 동의 안 하지만 당시 조선이 뭐 썩었고 문드러졌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조선이 썩었고 당시 지도부가 문제가 있으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점령을 되는 거야?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별개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점령하고 병탄하고 강탈하는 문제하고 조선의 지도부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이거는 마치 조선은 부패했으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조선을 점령하는 건 정당한 거야. 그런 논리거든요. 우리 집 못 사는데 잘 사는 놈이 야 너희 집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 그냥 노예처럼 살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무능하면은 다른 나라가 이거 무능한 것들이네. 우리가 지배할게. 해도 되는 거냐? 안 되죠. 그건 아닌 거죠. 이거는 완전히 진짜 그럼 양극강식의 논리 아니에요. 그렇죠. 양극강식이 완전히.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인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까? 아니 기업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기업도 심지어는 구멍가게도 이렇게 못 하는데 나라를 심지어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비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우리랑 비대위원직이 말이 맞냐?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정의회란 왜 일어났냐? 이순신, 안중근, 유동준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 직에서 사퇴하라. 얘기합니다. 심지어 조원진도 한마디 합니다. 정진석의 저급한 역사인식에 의한 막말이 터졌다. 저급한 역사인식. 근데 이게 맞는 게 이 사람들이 보수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보수. 보수 우파의 가치가 뭐야? 보수 우파의 가치가 아니 일본이 조선을 강탈하고 병탈한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런 말 했어. 조선 놈들 이것들은 맞아야 정신 차려. 뭐 그런 마인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수예요? 이건 진짜 토착 왜구지. 그렇죠. 이러니까 토착 왜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전원사님 5선? 5선이죠. 5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여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관련해 갖고 이 세 번째 망언. 전 이게 망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윤석열이 그 지금 3월달에 내년 3월달에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
하거든요. 전당대회 한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은 거기에 윤핵관을 싣고 싶은 거죠. 너무 그렇죠. 당연한 거야. 그 사람이 이제 공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유승민 아닙니까? 네. 근데 유승민은 절대 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사석에서 지금 전당대회 룰이 7대 3이에요. 네. 당원이 7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이 30이란 말, 32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14년 이상, 14년인가 18년인가 오랫동안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 여당에서 따라오던 거야. 시스템이었지, 시스템. 그리고 그 룰에 의해서 지금까지 당대표들이 뽑혀져 왔어요. 네. 이거 갖고 누구도 불만이 없었어. 네. 이거 가지고 역선택이니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당대표 됐지? 그런 적 없어요. 황교안이니 아니면 그 앞에 있던 당대표들 다 그렇죠. 이렇게 뽑힌 거예요. 네. 다 이렇게. 네. 문제가 없는 거라고. 음. 그런데 요번에 갑자기 지금까지 국민 여론 들은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갑자기 윤석열이 당대표는 당원이 100%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한마디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정진석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당대표 국민이 선택할 이유 없다. 당심이 곧 민심이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민심이야? 나는 만약에 얘네들이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런 계획이었고 그렇게 당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가운데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계속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높이는 쪽으로 네. 계속 변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다고.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맞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준석이도 되고 그랬던. 그렇죠. 네. 이준석이 된 거지. 그래서 네. 아니 이준석 당대표 됐을 때 기억나세요? 언론들이 엄청나게 찬사를 보냈어요. 그렇죠. 혁신이다. 혁신이고 진짜 대단하다. 저 보수정당에서 민주당은 배워라. 민주당 배워라. 나이도 어린 청년들이 싫어하던 국민의힘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대단하다.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그렇죠. 그러면서 얼마나 지들끼리 팝 축제를 열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마치 국민 여론 듣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막 분위기를 만들더니 최근에 룰을 바꿔버렸잖아요. 100% 당심, 이 당원들의 목소리로 뽑겠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냥 욕 먹을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했어봐. 난리 났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 야,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그때 예. 당선이 돼서 지금 대통령이 돼서 그런 예.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뭐 아니 이재명 때는 개딸들 당대표 그 전당대회 투표 맞아.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뭐 룰 변경한다는 거 갖고도 뭐 사당을 만드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난리 났었죠. 근데 지금 이낙연이도 그렇고.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문제는 그래서 언론인 거야 사실은. 네. 언론들이 이야기를 안 해. 네. 비판을 안 하고 네.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러니까 검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소하느냐 마느냐 같은 것처럼 일면으로 실느냐 신면으로 빼느냐 아예 기사화하지 않느냐 그냥 기사화하지 않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거 아니 언론이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다루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거는 뭐라고 할까 뭔가 언론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거지. 공정하지 않은 거지. 그렇죠. 보도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냥 보도해갖고 막 찬양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 본래 같았으면은 민주당 같았으면 엄청 비판했을 거 아니야. 일면감이지. 일면감. 그러니까 네. 근데 아예 언급도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 거. 네. 이거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가 또 유승민도 화나죠 당연히. 국민의힘이 아닌 당원의 힘으로 바꿔라. 맞는 말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이야? 당원의 힘이지. 그리고 얘네들은 국민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일반 당원들 목소리를 일반 국민들 목소리를 왜 들어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민주당을 당원이 아니에요. 근데 선거하면은 저는 평생 민주당 후보만 찍어왔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실제로 당원이라고 해봤자 아무리 많다고 해봤자 몇 명이나 되겠어.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거기서 그냥 반은 민주당 반은 국민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많죠. 그 사람들 목소리 안 들을 거야? 선거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맨날 굽신굽신 거리잖아요. 표달라고. 그렇죠. 근데 당대표 뽑을 때 거기를 완전히 무시한다. 야 이거는 뭐야? 난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걸 보고
분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분노하고 야 국민 당대표 없는데 국민 여론 안 는다고? 무시하는 거죠. 개돼지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도 그거를 심판하지 않는 거지. 이 보수 진영.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이거를 왜 욕을 안 해? 비판을 안 해? 물론 거기에는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언론도 그렇고 그 시민들 당사자들도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이 오늘 또 세게 한마디 했어요. 아 오늘 굉장히 세게 당대표를 지금 윤석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려고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예 같은 사람이면 국민들 뭐라고 했나?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를 윤석열의 노예를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강한 비판했죠. 맞아요. 저는 정치적 같은 사람들 이런 막말 그리고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중진이면은 윤석열 사실 뭐 보수정당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윤석열이 사실은 보수정당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없죠. 2019년도에 겁난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수 진영과 연결돼가지고 보수 정치 시작한 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 정치가 정상이 아닌 거야.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역사가 깊은 보수 정당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 이게 진짜 야 검찰 쿠데타라고 있을 수 없는 이건 보수 진영이 정말 부끄러워야 될 문제거든요. 정말 그렇죠. 부끄러워야 돼. 더군다나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거 그리고 지금 자기 검찰 출신일 때 자기 부하 직원들 다 들어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바끼 다. 이름 가지고도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분노해야 되는 거야, 사실요. 부끄러워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정진석 같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선에 그렇죠. 예?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었나? 그것도 했었고 지금 국회 부의장도 했었고 비대위원장 같은 새끼 이런 것들이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키려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은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이건 그렇죠. 보수의 가치가 아니다. 이건 보수 정당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거다. 우리는 검찰 정당이 아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가 오늘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아 당원들이 다 10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하니까 지가 먼저 이렇게 국민들 목소리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이 부끄러운 짓을. 이런 걸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정진석이 뭐라고 했냐면 그 탄핵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이 완전히 이제 거의 이제 소멸될 분위기에서 당시 그 보수 정당의 중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했단 말이에요. 그때 정진석이 뭐라고 했냐면 보수의 존립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 이준석이 들고 왔죠 어디 가서 이 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 그랬어요. 지 머리를 뽀개야 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지 머리를 지금 윤석열한테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온갖 아부를 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는 이 인간들 지 머리를 부셔야 되는 거야. 지 머리를.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이렇게 이 부끄러운 행동들을 우리가 박 작가님의 그림과 그리고 이 방송으로 기록을 남겨야 된다. 박 작가님 정신과 관련해 가지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저는 이제 지금 뭐 정 대표님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이고. 네. 저 하나만 이제 더 추가하자면 이제 윤명 의원 관련한. 윤명 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이가 한 얘기가 이제 윤명 의원님께서 그 한미일 합동훈련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똑같네 이재명 대표랑. 예. 강렬하게 비판하니까 윤명 의원 가리켜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하는 거죠. 빨갱이. 아니 그게 왜 빨갱이에요? 빨갱이란 말은 안 했지만 얘네들이 프레임 씌우는 게 빨갱이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자꾸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세계 한국에 적이 되는 이제 그런 빨갱이들이 몇 명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윤미향 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사실은 우리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방송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난 민주당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게 네. 지금 뭐 정진석 같은 인간들이 윤미향 의원한테 국내 뭐 북한이다 이런 막말을 막 그냥 하는 이유가 사실은 민주당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입장이 나는 이상해요. 왜 복당을 안 시켜? 그렇죠. 윤미향 의원 지금 재판 진행되는 거 알고 계세요? 어쨌든지? 지금 26차까지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엄청 힘들죠. 지금 그 의원실에 있던 그 보좌진들 네. 그 돌아가신 분 이제 네. 소장님도 있고 막 계속 과거를 곱씹어야 되잖아요. 뭐 톨게이트비 얼마 해가지고 막 10년짜리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뭐 일본 과자 먹는다고 해서 그것도 또 뭐라고 그러지. 대부분 다 회식 때. 대부분 다 무혐의 불기소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열 몇 개인가 다 불기소됐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의원은요 실제로 나는 의정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엄청나게 기소하고 재판으로 끄는 것 같아. 네. 의정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팔다리를 다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원실에 있던 그 보좌진들도 다 힘들어가지고 다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게 트라우마 생긴 거예요, 다들. 이거를 근데 민주당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난 너무 진짜 비겁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전 정의원도 이해가 안 돼. 정의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활동도 뭐 예전만큼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의원에서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물론 뭐 모르겠어요. 거리두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 거리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리두기 그냥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은 이제 윤미향 의원이 또 안고 가라.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너무한 것 같아. 윤미향 의원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난 윤미향 의원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보면은 우리 정치권에서 거의 뭐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왕따가 돼 있죠. 왕따같이 몰아가는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네. 사실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다만 조국과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지지자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세력이 있는 거라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정 의원이나 주변에서 시민단체에서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올해 30년 넘게 그 한길을 걸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동지들이 다 있겠지. 근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어.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 통해서 처음 보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정 의원도 윤미향 의원하고 거의 손절. 네, 손절. 네. 그 정도입니다. 손절. 이거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너무 비겁하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거의 이게 뭐냐면 그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맞아요. 하루아침에 딱 돌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 찍고 돌아서는 모습. 최영래 같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 정춘수 같은 사람이 돌아서는 모습과 똑같은 거야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진짜 평생을 정의원에서 이 활동했던 70만 원 받고 90만 원 받고 100만 원 30년째 다 됐을 때 그때 봉급이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야,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금 재판장에서 그 공판하면서 드러나는 그 깨알 같은 그 선행들이 나와요. 네. 오히려 네. 후원하고 네. 돈 들어왔는 거 뭐 1억 뭐 인쇄 받은 거 뭐 어디 강의 가시고 특강 가시고 막 그런 것들을 하면 돈 들어오잖아요. 네. 그 전에 다 기부하셨어요. 기부하시고 네. 그건 제가 옛날부터 들었어요. 알고 네. 있었어. 근데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오히려 민주당이 이러면은 야 윤미향 의원은 처음에 막 의혹 있을 때야 문제 있을까봐 나가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은 사실은 보호하고 정말 혐의가 없다, 문제가 없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데 민주당은 전혀 울타리 역할을 안 해. 지금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다 내보내는. 그렇죠. 지금도 도마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 언제 자를지도 모르고 그냥 의원직 상실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열한 것 같아요. 반면에 보세요 윤석열. 난 사실 윤석열은 내 사람 챙기기. 너무 내 사람 챙기기가 장난 아니잖아 사실. 윤석열 측근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지. 이상민이 봐요. 이상민도 그렇고 요번에 김태우 보세요. 김태우 같은 경우는
재판 중이었는데 안보실장으로 픽업을 해. 야 어떻게 재판 중인 사람을 안보실장 하냐니까 뭔 상관이야? 하다가 요번에 10월달에 대법원에서 300만 원. 300만 원이지만 이거 뭡니까? 유죄 판정된 거예요. 그래서 유죄 범죄자를 어떻게 데리고 있냐니까? 아 혐의가 별거 아니잖아. 그거 데리고 있다가 요번에 사면시켜버렸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정당에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정당에 왜 있어요? 오늘 한겨레 사설 보니까 그 노웅래 이번에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 부결됐거든요. 네. 저는 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안 했어. 전 잘못한 겁니다. 당론으로 했어야 돼. 네. 당론으로. 왜 그러냐? 노웅래가 특별히 뭐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없다고요. 지금 오늘 한겨레 같은 사람들은 한겨레 같은 거는 사설을 뭐라고 썼냐면 민주당이 또 옛날로 돌아갔다. 방탄국회. 또 그랬다. 그런데 이 글을 보죠? 그러면 노웅래를 왜 체포동의안 해줘야 되는지 근거가 없어. 아니, 검찰이 체포동의안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야? 아니죠. 이 나라가 검찰 공화국이야?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했는데 최소한 지금 밝혀진 의혹이나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적인 여론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그랬을 때 사실은 동의를 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공감대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노웅래를 싫어하지만 저도 정말 싫어요. 특별히 노웅래와 관련해가지고 뭐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게 없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검찰이 붙잡고 듣고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왜 들어줍니까? 아니 그리고 한동훈이가 거기 나와가지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돈 세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그러는데 돈 세는 소리가 어떻게 해야지 돈 세는 소리야? 사운드는 이거는 돈 세는 소리야, 종이 세는 소리야, 그걸 알 수 있나요? 옛날에 영화에서 그러겠어요. 돈 너무 많아갖고 기분이 좋아갖고 두 연인이 돈을 한번 맞아봐. 돈을 막 때리는 거지 이렇게 서로 돈이 많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지도부도 좀 더 선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지도부 같은 경우 욕먹기 싫은 거지. 왜냐면 이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또 체포동의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론으로 정해서 노웅래 막으면 나중에 이재명 본인일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말 들을까봐. 이런 말 들으면 어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당론으로 당연히 이걸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면요, 이 새끼들은 그냥 진짜 가만두면 안 되는 거야. 징계해야죠. 말도 안 되는 거. 뭐 근거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간들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짐승들 진짜 쓰레기들하고 싸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선명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 너무 황당해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민주당은 난 요번에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요. 노웅래에 대해서 왜 당론으로 결정을 안 해? 당론으로 했어야지. 당론으로 결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런 식인 거예요. 민주당이 보호를 안 하니까. 그러니 무슨 윤미향 의원이건 뭐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가해외란님께서 해주셨는데 기회란? 기회외란인가요? 예. 나눔의 집이랑 정의연이랑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전혀 다른 단체고, 그리고 정의연은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그런 케어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이 조직의 이 설립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전국에 지금 7군데가 8군데가 아무튼 뭐 대구에도 있고 전국에 다 이제 맞아요. 있는데 정의연은 또 그런 단체가 아닌데 또 기레기들이 이걸 섞어요. 또 기레기들이 교묘하게. 나눔의 집은 정말 부패가 했어요, 진짜. 물론 거기에 간사분들이나 그 내부 고발하신 분들은 되게 또 좋은 분들이 많은데 거기 또 이제 일본에서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희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거기에 분명히 부패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부패한 그 이야기와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섞어버려요. 섞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구분 못하게. 그러니까. 기사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비열할 수가 있네.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일반 시민들은
다각도로 다 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알기 위해서는 그 관심을 갖고 계속 진실을 탐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그냥 뭐가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황당한 거야. 윤미향 의원 예를 들어서 뭐 톨게이트 지나갈 때 돈 냈냐 안 냈냐 뭐 그런 거 다 따지는 거 아니야 지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김건희 보세요. 주가 조작 혐의가 지금 완전히 들어왔는데도 주가 조작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 큰 문제예요. 우리 위조 지폐 한 장 나와도 난리 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주가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보다 예. 몇백 배죠.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인정을 했거든. 재판 중에 검사가. 그런데도 지금 기사들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지금 뭐 대통령실 입장이 있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시간만 지나면 넘어간다는 식으로. 난 이거 보고 열받아 죽겠어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진짜.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요번에 사면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 그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누구요? 부인. 정경심 교수. 정경심 교수 사면을 안 했다고 아쉬워하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도 안 한 사면을 윤석열이 왜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문재인도 안 했는데 윤석열이 왜 하겠어? 이런 얘기는 앞으로 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좋아하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비교되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대강 같은 것도 지금 다시 다 원문 상태에 돌리고 있거든요. 이명박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막 비판을 내. 아니 왜 보호 열지 않고 그러냐. 그럼 얘네들이 할 말이 있어. 문재인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는 4대강 거예요. 예. 조국 장관님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 세월호. 문재인 대통령 정말 저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는 진짜 어떻게 두고두고 저는 그게 납득도 안 되고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엄청난 히든카드가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면 돼. 문재인 때도 안 했잖아. 너희가 정권 있을 때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야, 황당한 거지.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수사도 이것들 지금 한 논리가 뭐냐면 전 정권에서 많이 했잖아. 전 정권에서 많이 했잖아. 싹 털었잖아. 안 했거든 근데. 안 했는데. 지들이 다. 그때 털면은 욕 먹을까봐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때 다 했잖아. 다 그러고 있어. 그럼 차라리 그때 진짜 했으면은 덜 열받지. 근데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회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안 하는 게 마치 민주주의고 그게 덕이고 그런 착각. 그게 우리가 지금이라도 진짜 깨달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오늘 기레기 톤. 유니온 관련해서 딱 한 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레기를 그리다가 이제 작년 한 2년여간 그 조국 장관님처럼 윤미향 의원, 정 의원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관련된 그 악성 댓글부터 시작해서 그 기레기들이 쓴 기사들이 한 2년간 저도 많이 그리다 보니까 도대체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민주당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느냐. 윤미향 의원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우리 생태계가 지구의 생태계와 세계의 생태계와 골목 생태계가 같잖아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미국 큰형님이 어디 조폭이라고 치고 미국 큰형이 봤을 때 이 한국이랑 일본 똘마니 둘이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중국하고 맞짱 뜰 때 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실제로 미국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싸우지 않고 제발 같이 잘 지내기를 굉장히 원해.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말도 안 되는 짓 할 때마다 야 너희가 그러면은 한국이 열받지. 그런 짓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그러면 좀 어때요? 그런 입장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 좋게 지내야 되는데 항상 걸림돌이 누구냐면 윤미향 의원인 거예요. 30년간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국회까지 가서 이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온털이 바뀐 거예요. 응? 그리고 박 작가님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윤미향 의원이 굉장히 블랙리스트다. 그렇죠. 블랙리스트죠. 예. 그러니까 큰 형님이 봤을 때 이 똘마니 나라의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그렇게 해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 평화 인권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본을 막 이제 강하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환경 관련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 일본 저 뭐죠? 그 원전 네, 이런 네. 원전수를 뭐라고 그러죠 그걸? 오염수? 방류하는 거. 방류, 예. 오염수 방류. 네, 예. 오염수를 그냥 방류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거에 대해서도 윤미향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잘 안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싸우는 데서 윤미향 의원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우리 PD 수첩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윤미향 의원이 의원 하시기 전에 네. 그 일본의 할머니들 모시고 가면은 먼저 일본 애들이 그거 애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거 혹시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거 한번 우리 312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윤미향 의원 PD 수첩 관련된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거기 보면은 그런 일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할머니 모시고 우리 가면은 어느 공항 뭐 나리타 공항이든 어디든 가잖아요. 예. 공항 가면은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걔들이. 그 정보를 누가 주는 줄 아세요? 국정원? 네. 대한민국 국정원이? 네. 그거 확실한 거예요? 네. 거기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게 박근혜 때 이명박 때? 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몇 분에 간다. 그리고 공항에서 그런 말도 해요. 걔 그년 빤스까지 내려버려. 대한민국 국정원이? 그냥 모욕을 주는 거네. 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복권식으로 공항에 왔을 때 수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부색을 들여가지고 가방 뭐냐 뒤지고 야 몸 수색해 빤스 내리세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뭔가 커넥션이 있네. 네. 국정원 누군가가 이렇게 이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내부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찍힌 거죠. 미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왕따인 거예요. 왕따.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왕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왕따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천엄의 의원들, 뭐 최강욱 의원, 뭐 박주민 의원, 뭐 이재정 의원, 되게 훌륭한 의원들 많잖아요. 왜 이런 의원들이 안 도와줄까? 왜 연대하지 않을까? 윤미향 의원과. 제가 그냥 혼자 내피셜인데 왕따 옆에 있으면 같이 왕따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진짜 큰 그림으로 윤미향에 대한 사실은 일본에서 윤미향 의원을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경기 일어날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게 부담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미국도 싫어하니까 부담이 되고.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있다. 그러면은 공천을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차라리 아예 그냥 비례대표 공천을 아예 안 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예. 근데 왜 공천 주고갖고 대통령 국회의원 만들어 놓고 왜 이러냐고요. 아니 하고 싶어서 뛰어든 분도 아니에요. 등 떠밀려서 간 거야. 3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나도 더 큰 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스피커로 뭔가 이제 입법이 필요하겠다. 아스팔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뭔가 더 확실하게 시스템화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국회로. 사실 윤미향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정의원에 있었으면요 훨씬 낫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정의원은 단순히 이제 대한민국의 한 무슨 인권단체 정도가 아니에요. 맞아요. 정의원의 역할은 지금 저기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국제적인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위안부 이 문제가 단순히 한일 문제를 넘어갔고 이게 전쟁 범죄, 2차 대전의 가해국 전쟁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제국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원을 굳이 국회의원 시키겠다고 데려가 놓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손발을 자르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 아예
이 아예 정의원 손떼기 하고 여기서 고리 지키는. 야, 그거 이게 진짜라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의 영향이 그만큼 큽니다. 근데 뭐 저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정부 들어서 이 정부가 아니죠. 이 진짜 문재인 정부 딴 거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갖고 사실 윤미향 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실은 재판으로 죽이고 있다는 거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해가 안 되죠. 정진성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 굉장히 짜증이 나고 그랬었는데